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이와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붙어 다닌 사이입니다. 앳된 얼굴로 교실에서 처음 마주 앉았던 그날부터 어느덧 어른의 시간을 함께 건너온 셈이었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묘해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어떤 친구는 어제 본 듯 가깝고 또 어떤 친구는 지난주에 통화를 했어도 멀게만 느껴지는데 유진이는 늘 전자였습니다. 유진이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유진이네 부모님도 일찍 이혼을 했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먼저 겪어본 우리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의 그 빈자리를 알아봤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10대의 우리는 유난히 빠르게 가까워졌고 그 마음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전부였던 유진이에게 큰일이 닥쳤습니다. 유진이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암이라는 소식을 처음 듣던 날 전화기 너머 유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던 게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을 위해 어머니께서는 아직 병원에 머무르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유진이에게서 잠깐 얼굴 좀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앞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통유리 너머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흘러들고 있었고 먼저 와 앉아있던 유진이는 평소답지 않게 어딘가 굳어있는 얼굴이었는데요.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진 채 식어가는 커피만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유진이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끝이 어딘지 모르게 흔들렸어요. 잠시 뜸을 들이던 유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 해외로 2주 동안. 유진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러고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한 채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잠깐씩만이라도 우리 엄마 좀 들여다봐 줄 수 있을까? 오래 있을 필요 없어. 간병인이 있으니까 얼굴만 비추면 될 것 같아. 암에 걸린 뒤로 엄마가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을 해서 걱정이 돼서 그래. 나도 집이 없는데 집에 혼자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병원에 조금 더 있기로 했거든. 너 바쁠 텐데 이런 부탁해서 진짜 미안해. 말을 마친 유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가만히 유진이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이유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절친인데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그걸 말이라고 해? 유진이 마음이 더는 무거워지지 않도록 목소리에 일부러 힘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너보다 내가 더 편할걸? 예전부터 어머니랑 나랑 사이가 좀 좋았어? 너 출장 가 있는 동안 내가 매일 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진이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어요. 손등으로 황급히 닦아내며 유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혼자 너무 힘들었을 거야. 내가 꼭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많이 미안해하더라고. 근데 그동안도 엄마랑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많이 미안했거든. 괜찮아. 걱정 말고 다녀와. 근데 너 오기 전에 퇴원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도 그것도 부탁할까 했는데 역시 내 절친이 많네. 어머니 태어날 때도 내가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태어나시고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우리 집에서 함께 있을게. 진짜? 그래도 돼? 엄마가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거든. 그래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겸사겸사 잘 됐네. 퇴원까지만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말 고마워. 너 자꾸 그러면 내가 오히려 서운하다.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본 사이야? 절친인 네가 자꾸 미안해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냥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서운해. 유진이가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냥 품앗이라고 생각해. 나중에 나한테 급한 일 생기면 너도 도와줄 거잖아. 그 말에 유진이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울다가 웃는 얼굴이 어찌나 안쓰럽고 또 다행스럽던지 그날 저녁의 공기는 유난히도 따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진이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에 와닿았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마무리하고 계셨어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뒤를 돌아보는 얼굴이 평소와 다름없이 환했습니다. 왔어? 일찍 왔네. 유진이가 어머니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해서 커피만 마시고 왔어. 유진이 엄마는 어떻다니? 수술도 잘 됐고 괜찮으신가 봐. 다행이네. 유진이네 어머니 소식을 전해드린 뒤로 엄마도 내내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근데 유진이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다는 거야. 그것도 해외로 2주씩이나. 아이고, 하필이면 이럴 때 출장을 가야 한다니? 엄마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또 회사에서 편히 많이 봐줬거든. 이번에는 유진이가 꼭 가야 하는 출장인가 봐. 그래서 나를 찾아왔더라고. 유진이 출장 가 있는 동안 어머니 좀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했어. 당분간 퇴근하고 바로 병원에 들렀다 와야 할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진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거기다 유진이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가 퇴원하실 것 같아. 그때도 내가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퇴원 후에 우리 집으로 모신다고 했어. 엄마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유진이 얼굴이 너무 심각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온 거 있지. 괜찮을까? 엄마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이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어요. 잘했어. 어차피 백수라 내내 집에 있는데 나도 심심하지 않고 잘 됐네. 엄마 고마워. 고맙기는 얼른 손 씻고 와 밥 먹자. 엄마가 다시 분주히 반찬 그릇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그날따라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유난히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국 전날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요. 잘 다녀오라는 말 끝에 유진이는 또다시 미안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거듭했어요. 다음날 퇴근 무렵 시계를 들여다보니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회사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병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유진이 어머니께서 계신 병실은 6인실이었어요.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서니 입원실 특유의 그 미지근한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머리맡을 살짝 올린 채 누워 계셨는데요. 저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 끝나고 곧장 온 거니? 배고프겠네.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는데 괜찮죠? 그럼 괜찮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미안해서 어쩐다니. 너한테 나를 맡겨야 안심이 된다나 뭐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어. 혹시 나 때문에 출장 가서 일 망치면 안 되니까 말이야. 어머니 안색이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렇게 잠시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옆 침대 쪽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천천히 일어나 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그분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은서야? 은서 봤구나. 저 역시 그 사람을 알아보고는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는데요.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아니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보이네. 어색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겠니? 내가 천벌을 받은 모양이야. 길게 대화할 사람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그 짧은 정적을 깨고 병실 안으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음료수 비닐봉지를 든 젊은 여자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걸음을 옮기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찰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손끝에서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더니 잠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이 여자 불렀어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부르긴 누가 불렀다고 그래. 어머님이 부른 게 아니면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그걸 내가 어찌 알아. 저분 병문안 모양인데. 어머님도 거짓말 하시네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다고 난리야. 네가 직접 물어보면 되잖니. 그 둘이 말다툼을 벌였고 주변에서 다들 조용히 하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게도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들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실 안에 다른 보호자분이 급히 병원 측에 알렸고 곧 간호사분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 나가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자 결국 끌려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하필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다니 정말이지 즐기고도 즐긴 악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 그곳을 바로 나와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굳이 제가 자리를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어머니와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옆 침대에 있던 분이 더 이상 말을 건네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내내 제 쪽으로 흘끈거리는 시선만큼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예전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서지훈, 그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른이 되자마자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요. 서지훈은 저보다 3살 많았고 회사 선배의 소개로 연이 닿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선배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거든요.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줄까? 선배가 운을 뗐을 때 반쯤은 흘려듣는 마음이었지만 호응은 해야 했기에 웃으며 물었어요.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 남편 후배인데 성격도 유하고 아주 괜찮대. 부담 갖지 말고 만나서 차나 한 잔 마신다고 생각해. 소개팅 할 거지? 남편한테 말해놓는다. 아, 네. 그럴게요. 그 선배에게 도움받을 일이 많았다 보니 거절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날 소개팅을 하겠다고 했던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만 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만난 서지호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웃음이 다정하게 번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본 날의 공기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가 살짝 굳은 손으로 찻잔을 매만지며 말했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긴장돼요. 찻잔 위로 김이 가느다랗게 피어오르고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던 순간 첫 만남이라기에는 이상하리 많지 자연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더 마주 앉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다정함이 참 좋았는데요.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그 부분에 있어 결핍이 있었던 모양으로 자상한 그의 모습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1년 가까이 되어갈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양가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부모님께 손을 벌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알아서 하자.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각자 모아둔 돈만으로도 신혼집 전세는 가능했기에 양쪽 부모님의 마음만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알콩달콩한 신혼이 시작되었어요. 결혼한 뒤에도 남편의 다정함은 한결같았어요. 술자리도 적당한 선에서 끊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늘 알맞은 거리에서 마무리했어요. 퇴근하면 어김없이 집에 일찍 들어왔고 설거지가 쌓인 날이면 먼저 고무장갑을 끼는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제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어느새 이마부터 짚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다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둘 다 목소리를 높이는 성격이 아니었던 까닭에 다툼이라 부를 만한 일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나도 좀 예민했어. 이런 짧은 인정 몇 마디면 어색해진 공기가 어느새 가라앉곤 했거든요. 의견이 갈릴 때도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차분히 말을 주고받았고 그는 모난 말 한마디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진이와 만나는 날이면 부러운 시선이 어김없이 따라붙었어요. 세상에 지훈 씨처럼 다정한 남자 없을걸? 넌 진짜 남편 잘 만났어. 시집살이 그런 것도 전혀 없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 주변에 보면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엄청 많다고 하던데 넌 진짜 좋겠다. 회사에서 결혼한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질 정도라니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은서 너가 알콩달콩 사는 거 볼 때마다 나도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 그니까 너도 소개팅도 하고 그래. 그래야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지. 나도 너네 남편 같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지. 암튼 부럽다 부러워. 찻잔을 사이에 두고 유진이가 칭찬을 할 때마다 쑥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으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집살이니 하는 단어들은 적어도 제 사전에는 들어있지 않는 글자구나 하고 속으로 가만히 대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는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 다정하고 모자란 데라고는 없어 보였지만 묘하게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불길한 생각이 스쳤기에 어느 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을 먹던 중 조용히 물었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당연하지. 그러는 자기는 나 사랑해? 난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야? 남편이 잠시 시선을 내리깔더니 물었고 잠깐 망설이다 입을 뗐습니다. 그게 생각해보니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난 그냥 쑥스러워서 그런 것뿐이니까 괜한 생각하지 마. 그때는 그저 쑥스러워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긴 채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상 곳곳에 쌓이는 그의 다정함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1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누구랑 카톡하는 거야? 회사 단톡방에서 얘기 중이야.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피식하고 새어나오는 그 웃음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무슨 일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가시 같은 게 묻어났는데요. 그냥 회사 사람이 웃긴 얘기를 해서. 그가 한 손을 내저으며 그렇게 받아쳤지만 결혼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까지 환한 웃음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일까요? 어느 날부터 약속이 많아지더니 점점 외출이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약속 때문에 나간다는 남편에게 서운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또 나가? 잠깐 약속 있어. 금방 올게. 현관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은 늘 어딘가 들떠 있었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지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새벽이 다 되도록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어디야? 잠을 설친 채 휴대폰을 귀에 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휴대폰 너머에 그는 무심한 듯 짧게 끊어 말했어요.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아. 회사에 일이 좀 있어. 미리 연락 좀 해주지.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서 늦을 수도 집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그가 양해를 구해왔을 때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안일은 내가 할게. 우리 자기는 좀 쉬어.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고 그런 사람이 저 모르게 무슨 일을 꾸민다는 건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이며 자꾸만 흔들리려는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 노력했어요. 요즘 회사가 좀 바빠. 야근도 많고 조금만 이해해줘.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그저 알았다는 대답을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꼭 집어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예감이 자꾸만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거든요. 그래도 현관에 그가 모습을 드러낼 때면 저는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왔어? 많이 피곤하지? 요즘 들어 회사 일이 너무 많네. 그는 늘 익숙한 어투로 받아치곤 했습니다. 4달이 넘도록 우리 사이에는 그런 묘한 긴장감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아, 피곤하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침대 옆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잠든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그날만큼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손끝이 가늘게 떨려오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협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참 대단했던 것이 저를 얼마나 만만히 봤던 것인지 휴대폰에 잠금조차 걸어두지 않았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본 적도 의심스럽게 물어본 적도 없다 보니 나를 그냥 우습게 봤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화면이 환해지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어요. 그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카톡 창을 열어본 순간이었어요. 낯선 이름의 대화창 안에서 익숙한 그의 말투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이 이틀 내내 너무 즐거웠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더라. 나도 오빠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호텔도 너무 좋은 곳으로 예약해서 더 좋았어. 다음에 또 가자. 휴대폰을 든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멎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여자랑 여행을 간 거야?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끝이 자꾸 흔들렸고 눈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진짜 미쳤네. 입안에서만 맴돌던 한마디가 새어나오는 동안 침대 위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코까지 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깰까 싶어 발끝을 세운 채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타일 위에 주저앉아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화면을 한 줄씩 끌어올렸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릴수록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처음부터 와이프를 사랑하지도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결혼한 거지. 거기다 부모님이 참하다고 좋아했거든. 근데 넌 달라. 너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화면을 더 올려보니 또 한 줄이 떠올랐어요. 이런 게 사랑이겠지?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동안 와이프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 절대 안 나왔는데 너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나와. 드디어 진짜 내 운명을 만난 기분이야. 제게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던 한마디를 다른 여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속내를 확인하고 나자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을 막고서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남편은 사랑도 애정도 그 무엇도 아닌 그저 제가 무난하고 부모님이 좋아해서 결혼했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가슴을 가득 채웠고 그 위로 비참함이 켜켜이 내려앉았어요. 적어도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었을지언정 그 안에 진심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았고 남편은 평소처럼 안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 있어? 눈이 왜 그렇게 부었어?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태연했습니다. 사람이 어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속이 뒤집히는 와중에도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문지르며 입꼬리를 슬쩍 끌어올렸어요. 별일 아니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아프다며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곧장 그 여자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어젯밤 그 여자 카톡을 알아놨거든요. 서지훈 씨 알죠? 그 사람 아내인데 연락 주세요.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두 방망이질을 쳤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여자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물었어요. 몇 살이에요? 26살이요. 26살이라니.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났기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카톡 내용을 한 줄도 빠짐없이 본 뒤였으니 굳이 사실관계를 캐묻고 따질 일도 없었어요. 짐짓 차분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빠네 회사랑 우리 회사가 거래처다 보니까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친해졌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유부남인 거 아는 것 같은데 유부남을 만나고 싶었어요? 휴대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만났다고요? 네. 뜸을 들이던 여자는 이내 변명이라기에도 모자란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저도 모르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마음을 다잡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흘러나온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가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 이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는 언니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오빠는 저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휴대폰 너머에서 흐느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잠시 말문이 막혀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참 대단하네. 겨우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싶었으니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도 저였고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사람도 저였는데 정작 그 여자가 먼저 울음보를 터뜨리며 난리를 치니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거실을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생각보다 한참 이른 시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헐레벌떡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 여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음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전부 들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정작 울고 싶은 사람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 눈조차 맞추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팔짱을 낀 채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매만지더니 남편이 겨우 입을 뗐어요. 당신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가볍게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학벌도 비슷하고 경제적인 것도 비슷하다 보니 이 정도면 결혼해도 문제 없겠다 싶었어. 사랑 같은 거에 굳이 연연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더니 그가 마지막 한마디를 가까스로 보탰어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당신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결혼했어. 웃음인지 한숨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좋아해서 결혼했다는 말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들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남편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반년 전쯤 거래처에 새로 들어온 직원과 일로 마주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직원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설레었다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거리를 두려고 했어. 근데 밝고 싹싹하고 애교도 있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내 스타일이었어. 사랑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고 했던 걸 후회하게 됐어. 하지만 난 결혼했다 보니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어느 날은 시영이가 먼저 밥을 먹자고 하는 거야. 물론 나는 거절했어. 근데 시영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줬는데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야. 내가 결혼한 거 알고 있어서 티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매달렸어. 그러다 잠시 망설이더니 끝내 그 한마디를 입에 올렸어요. 근데 나도 같은 마음이다 보니 외면하지 못했어. 남편을 정면으로 응시한 채 묵묵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침묵 끝에 새어나온 그의 답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나 그 여자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던 순간 제가 그동안 믿고 쌓아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채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울면서 빌어댔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알지만 그래서 당신한테 진짜 미안한데 나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남편대로 거실 한 구석에 웅크려 흐느꼈고 저는 저대로 멍하니 침대에 누운 채 꼬박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와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원래 남자들이 생각도 좀 짧고 그렇거든. 오죽하면 평생 가르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겠니?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은 지훈이한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이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니? 그러니까 네가 이번만 참아주렴. 어머님, 혹시 그이한테 자세한 말 못 들으신 거예요? 어? 니들 이혼한단 말 들었다니까. 그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헤어져 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혼하는 게 맞죠. 그게 말이다. 지금은 사랑이다 뭐다 그러지만 사랑 그거 결혼해서 3달만 살면 콩깍지가 벗겨지기 마련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훈이 마음을 다 잡아야 한다. 지금 네 시아버지가 지훈이랑 영 끊고 산다고 난리가 났어. 부자지간에 영 끊고 살게 둘 수는 없잖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 상황에도 시어머니는 상처받은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나 부자가 연을 끊고 살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결국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네가 잘 몰라서 이러는데 네 시아버지 화나면 아무도 못 말린다. 너랑 이혼하면 그때는 진짜 부자지간 끝난 거라고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야. 네가 네 시아버지한테 이혼 안 한다고 말 좀 해주렴. 그 뒤너랑 나랑 합심해서 지훈이 설득하면 되잖니. 그리고 그 상간녀 그 정신 나간 인간은 내가 아작을 낼 테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넌 그냥 지훈이 마음 돌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어머님, 저는 굳이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예, 그동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했어. 싫은 소리 한마디를 하기를 했어. 몇 번씩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번 바람 피운 건데 그거 하나를 이해 못 해주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네가 애기도 부리고 그랬으면 우리 지훈이가 딴 여자한테 눈을 돌렸겠니?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여자들이 달려드는 건데 그게 우리 아들 잘못만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봐주렴.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가주세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엄마도 이혼했잖아. 근데 너까지 이혼하면 엄마 팔도 닮았다고 엄청 수근거릴걸? 그러니까 너 생각 잘해야 한다. 그 말에 이성을 잃은 채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진 거니?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예의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예의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죠. 남편이 왜 그렇게 정신이 없나 했더니 그쪽을 꼭 닮은 모양이네요. 꼭 닮은 아들 데리고 잘 사세요. 뭐? 그쪽? 너 지금 그쪽이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우리는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고맙고 미안해. 당신한테 큰 상처를 준 거 진짜 미안해. 내가 다 두고 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분해. 우리 둘이 매달 모은 돈도 당신이 다 가져. 조용히 이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같이 모았던 돈까지 전부 제게 줬고 위자료라며 전세 보증금도 제게 전부 줬어요.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한 것인지 상간녀 소송을 하면 골치 아파질 게 뻔하니까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게 뻔해 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전부 받았습니다. 엄마는 별다른 책망 없이 제 걱정뿐이었어요. 우리 딸 괜찮니? 저는 늘 괜찮다고 답했지만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주방 한쪽에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뒷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제야 엄마에게 평생 남을 상처를 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엄마와 유진이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해줬고 그 평온함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무뎌져 갔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전 남편 소식은 한동안 선배를 통해 띄엄띄엄 들려오곤 했어요. 그런 인간 소개시켜줘서 미안해. 어느 날 선배가 미안한 얼굴로 그렇게 운을 뗐는데요. 전 남편과 그 상간녀가 곧장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선배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유진이 어머니 병실에서 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요. 그런데 그날 병실에서 보니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으로 전 시어머니와 그 상간녀가 말다툼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서야, 아까는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내 옆자리에 입원한 사람 대체 누구니? 아, 그게 전 시어머니예요. 뭐?
그때 너한테 그랬던 그 정신 나간 그 여편네? 어머니, 혹시 옆에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지금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근데 진짜 그 여편네란 말이야? 네, 전 시어머니예요. 그럼 아까 난리쳤던 그 젊은 여자가 그 상간녀란 거니? 네, 맞아요. 이혼 준비하면서 몇 번 마주쳤거든요. 사람이 점잖아 보여서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국물도 없어. 하필 저런 정신 나간 옆에 내가 내 옆에 있을 게 뭐야? 어머니, 근데 그분은 왜 입원하신 거예요? 혹시 아세요?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았으니까 당연히 알지. 그이도 암이래. 들어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암에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길래 암까지 걸렸냐고 했더니 아들이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긴 했어. 남편이랑도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남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된 마당에 너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오지 마라. 아까도 그 집 며느리가 너 보자마자 급발진했잖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선 병원에 오지 마. 나중에 나 태어날 때만 잠깐 오면 되잖니. 그래도 유진이가 매일 가보라고 했는걸요. 지금 사태를 유진이가 들었으면 절대 병원 못 오게 하라고 했을 거야. 우선 유진이한테는 은서디가 매일 오고 있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밖에서 따로 만나요.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안 그래도 된다니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친구도 아니고 유진이한테는 어떤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누가 절친 아니라고 할까봐 둘이 성격도 똑같다니까. 그럼 병원에 도착하면 연락하렴. 카페에서 만나자꾸나. 그날 이후 우리는 병원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며칠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병원 카페에서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전 시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내가 꼴 보기 싫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딱 5분만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니? 사실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 시어머니를 바라봤는데요. 잠깐이면 되는데 안 되겠니? 그럼 나도 같이 들을 테니까 여기 앉아서 얘기해요. 그 말에 전 시어머니가 자포자기한 듯 자리에 앉았어요. 니들 이혼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지훈이 아버지가 대노에서 영 끊고 살고 있고 나는 지훈이 편을 들었다고 이혼당했다. 그 뒤로 지훈이 아버지가 내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어. 그 와중에 새 며느리란 인간은 나사가 풀린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랑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그때 내가 말했잖니. 같이 살면 그놈의 사랑이 3개월도 안 갈 거라고. 둘이 어찌나 싸워대는지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하고 정말이지 사는 게 아니다. 요즘 들어 지훈이가 네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마침 네가 딱 내 앞에 나타났으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니. 저기 지훈이 말로는 그 나사 풀린 미친 인간하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모양이라 그 미친 것이랑 헤어진다고 했거든. 전 시어머니가 물을 들이키더니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훈이 아버지랑 이혼하면서 나도 받은 돈이 꽤 되거든. 그 돈 전부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 지훈이랑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니? 그럼 지훈이 아버지 화도 풀릴 것 같거든. 나 저 세상 가면 우리 지훈이 혼자 살아야 하는데 저 미친 게 우리 지훈이 옆에 있으면 내가 제대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부탁 좀 하마. 우리 지훈이가 너한테 연락한다고 하는 걸 우선 내가 말 꺼내본다고 했어.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터져나왔는데요. 순간 유진이 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한 발 늦었네요. 예? 한 발 늦다니요? 우리 은서 곧 결혼하거든요. 결혼이요? 예, 내 딸 유진이가 아는 한의사 소개해줘서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합니다. 예? 한의사요?
아니, 이혼녀가 어떻게 한의사식이나 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쪽 아들이랑 길게 살지도 않았고 우리 은사가 워낙 착하고 속이 깊잖아요. 예비 신랑이 어찌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곧 결혼하니까 꽁깨라 그 말입니다. 사실이니? 진짜 결혼해? 네, 2달 뒤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2번 다시 저 찾지 말라고 해주세요. 제 말에 전 시어머니가 망연자실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 또한 전처의 바람 때문에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그 이후 결혼 생각을 접었지만 저를 만나고 난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혼의 충격으로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던 외동아들이 결혼한다고 하자 시부모님이 저를 은인으로 생각할 정도랍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했던 것이 남편은 유진이 대학 선배 친구였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 둘이 인연을 맺을 수 있었거든요. 인연이 따로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며칠 전 시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2분이 눈물까지 흘리며 제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거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유진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어머니 건강에도 더 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으니 안도와 행복이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베푼 정성과 진심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 앞에서 무너지고 또 누군가의 위로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인생이라는 건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